안녕하세요 여러분, 승진이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테크 기업 개발직군으로 이제 온사이트 면접을 곧 보게 되실 분들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어떤 거냐면 개발직군 채용 프로세스의 가장 마지막 관문인 온사이트 인터뷰까지 가게 되면은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, 이제 면접이라는 건 운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온사이트에서는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기게 돼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 5개 세션 중에 처음 2개 정도는 저희가 잘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세션이 딱 됐는데 그 면접관이 딱 들어오는데 뭔가 이 사람 느낌부터 좀 뭔가 쎄해요. 근데 문제를 딱 받았는데 와, 이거는 큰일 났다, 내가 진짜 손도 못 대겠다, 딱 첫인상이 그런 거죠. 큰일 났다, 나 어떡하지? 이런 느낌의 딱 멘붕이 딱 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기는데,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질 위기죠. 이거를 어떻게 수렁에 들 빠지면서 좀 극복해내는가,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위기를 좀 약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어떻게 내 인터뷰 퍼포먼스를 딱 끌어올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당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,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어떤 면접의 약간 기교 같은 느낌인 거죠. 일단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, 가장 기초적인 거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, 그리고 뭔가 난 할 수 있다, 이런 게 조금 중요하고요. 사실은 뻔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 순간 어차피 40분이건 50분이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내는가, 그거는 이제 내가 하기 나름이고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어요. 내가 얼만큼 뽑아내는가는 이제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, 정말로. 그래서 약간 진짜 안 돼도 되게 하겠다, 약간 이런 마음가짐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술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상황이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딱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.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면접장에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뭐 내가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이해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뭐 어떤 틀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고, 그게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컨셉들,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그래프는 또 어떻게 생겼고, 그 다음에 뭐 백트래킹은 어떻게 되고,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또 어떤 상황에 접근을 했을 때 뭐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 것들이 있었고,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컨셉적으로 아는 것들, 그 다음에 그게 적용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알고 있단 말이죠.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학습을 해서.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그 면접장에서 받은, 내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,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에 좀 하나씩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. 만약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,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해보는 거죠. 이게 만약에 이거를 뭐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될까,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그 점과 선의 그런 뭐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표현이 가능한가,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약간 완전 탐색 같은 느낌으로 해서 거기에 약간 백트래킹을 덧붙인다면 어떤 느낌일까, 이렇게 하나씩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좀 약간 여유 있게. 그 와중에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약간의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. 딱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건,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딱 찾아야 되는 거는 진짜 일보 전진이에요. 이거를 했더니 이게 예를 들면 그래프로 표현을 하려고 했더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,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.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적용해야 될 뭐 어떤 또 테크닉이 또 있을까? 약간 기본적인 DFS, BFS 이런 걸까?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간 약간 고급 테크닉들일까? 그런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, 가장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컨셉을 적용시켰을 때 지금 주어진 문제 상황에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딱 일보 전진을 이뤄낼 수 있는가?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. 그래서 뭐가 딱 된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,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면접을 하는 면접관하고 약간 좀 같이 풀어나가는 거죠. 내가 완전 이렇게 딱 펼쳐진 솔루션 나한테 지금 당장 없는데 내가 조금 머리를 굴려봤는데 이게 이거를 하면은 좀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좀 잘 모르겠다, 내가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,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커멘트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완전히 아니라면 완전히 아니라고 해줄 것이고, 그게 약간이라도 말이 된다면은 뭐라도 한마디 커멘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사실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면접을 사실은 출제를 한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,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약간 돌려줄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은 협업 능력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와중에 실마리를 잡았을 때 뭔가 작은 거를 탁 던져주면은 면접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저죠, 제 입장에서 저고 여러분인데, 그 사람들이 미끼를 잘 물어서 더 큰 그림을, 그 다음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예를 들면 둘을 아는가, 뭐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얼마나 이제 일을 같이 하기 편한 사람인가, 요렇게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한번 동원해서 대입해서 그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려고 해보고, 그 다음에 약간의 실마리가 잡혔을 때 면접관하고 약간 대화,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솔루션을 발전시키려고 해보고, 이런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,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게 나왔고 뭐 이것저것 대입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약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면접 시간 40분, 50분 이건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어요. 내가
내가 이 시간에 어떤 걸 만들어내는가?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거에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어떻게든 되게 하는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정형화된 알고리즘, 어떤 되게 깔끔한 예쁜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겠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소위 브루트 포스라고 하는데 모든 거를 다 무슨 뭐 삼중 포문이 됐든 막 어떤 들어온 뭐 아이디어가 됐든 어떤 굉장히 뭐 비효율적인 아이디어가 됐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떠올리려고 하는 거죠. 곧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완전 탐색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잘 모르겠고 막 포문 이렇게 3개 하면은 될 것 같다.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코드 짜라고 하면 그렇게 좀 약간 뭐 최적화되지 않은, 전혀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. 일단은 거기까지라도 가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도 사실이고,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뤄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조금 더 생기면은,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면 또 추가 팔로우업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를 이렇게 생산했다고 치면은 당연히 뭔가 태클이 들어오죠. 그러면은 이게 뭔가 최적이냐, 어떤 면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까 나도 뭐 약간 최소한을 만들어냈고, 그러면 이제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보면서 근데 이거는 약간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, 이거는 내가 포문 하나 이거 없앨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간을 조금 희생을 하면서 시간을 약간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코드를 짜놓고 보면은 또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.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할 때보다. 그러면서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얘가 처음에 뭐 출발은 조금 약간 버벅버벅거리고 좀 되게 안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복구해내는 게, 그 다음에 뭐라도 이렇게 계속 문제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, 뭐가 됐든 여기서 이제 바텀 라인은 이제 문제가 딱 몰랐을 때 4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 좋은 코드라도 만들어내고 거기서 뭐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이게 말해야 뭐해 뭐 이런 건데, 사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이렇게 뭐 대입하려고도 해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뭐 짠 다음에 최적화도 해보려고 할 수 있겠고 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승진이어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술 면접 알고리즘 컨텐츠는 되게 여러분이 기술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이 마음가짐,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. 내가 뭐든 이뤄내야 된다. 40분은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고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. 난 요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최대한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. 요 어떤 목적 지향적인 마인드, 이거를 멘탈을 딱 부여잡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면접 앞으로 보실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.